서울 강서구 방화동, 이곳에 그 가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시라니. 조금 엉뚱한 용섭이는 정신지체 장애인입니다. 안녕히 가세요. 실수를 하면 실수를 하는 대로. 그래서 이 가족은 웃을 일이 많습니다. 가족 소개를 좀 해볼까요? 26 나이에도 아직 기저귀를 차는 와니. 뭐든지 모른다고 하는 31살 총각 용범 씨. 이 집에서 가장 중증 장애를 갖고 있는 우섭 씨. 평생을 누워있지만 성경 공부만큼은 정말 열심입니다. 그리고 귀염둥이 막내 선실이와 선실이를 친동생처럼 예뻐하는 6학년 아름이가 있습니다. 이들을 돌보는 사람은 한상철 정영자 씨 부부입니다. 영자 씨와 상철 씨 역시 장애인입니다. 성한 것 없고 가진 것 없는 이들. 그런데도 이 가족이 행복해 보이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뇌성마비 장애인인 상철 씨. 그가 유일하게 쓸 수 있는 것은 왼쪽 발가락입니다. 사진 정리를 하고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전동 휠체어도 마음대로 운전하고 다니는데요. 그 비결은 바로 구두 밑에 난 구멍에 있었습니다. 발가락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남자. 그런 그가 영자 씨와 결혼한 데는 그의 눈물 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지난 88년 상철 씨는 한 교회에서 영자 씨를 처음 만났습니다. 영자 씨를 마음에 두고 있던 상철 씨, 적극적으로 다가갔는데요. 우리 상철 씨가 영자 씨한테 할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사진 한 장만 찍어요. 사진이요? 하나, 둘, 셋. 어색했지만 따뜻한 영자 씨의 포옹. 그것은 그들의 시작이었습니다. 사진을 찍는데 옆에 가서 이렇게 찍질 않고 뒤에 가서 이렇게 휠체어 있는 뒤에 가서 이렇게 앉아줬어요. 그랬는데 저는 아무런 감정이 없었는데 이분은 불이 붙었대요, 몸에. 그렇게 뜨거울 수가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 상철 씨. 그 후에도 집에 데려다 달라며 자연스럽게 데이트 신청을 했던 상철 씨. 그의 두 번째 애정 작전은 밥을 함께 먹자는 것이었습니다. 잘 먹을게요. 많이 먹어요. 그는 오로지 영자 씨를 위해서 손 대신 발로 밥을 하고 찌개를 끓였습니다. 집에 가기만 하면은 지금은 손이 이렇게 내려져 있는데요. 전에는 손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손이 꼭 이렇게 하고 있어서 제가 가면은 이렇게 하고 왔느냐고 반가워서 이렇게 움직이고 먹는 거 쳐다보고 저한테 그렇게 참 잘해요. 네. 저 역시도 정에 줄여있던 사람이 그런 정을 주면서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가지만 사랑은 할 수가 없었어요. 상처받기 쉬운 장애인과 장애인의 결합. 그것을 말리고 걱정하는 사람은 많았습니다.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늘 웃으면서 상철 씨 대소연 다 받아낼 수 있어요? 자신 없으면 상철 씨한테 상처 주지 말고 여기서 마음 정리하세요. 상철 씨를 만나면서 해오던 고민이었습니다. 영자 씨는 흔들렸습니다. 결국 영자 씨는 상철 씨와 헤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자신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가 있었습니다. 전화해서 어떻게 식사를 했어요? 그러면 안 먹었어요. 연탄불 꺼졌을 텐데 연탄불 피웠어요? 그러면 몰라요. 그런 얘기를 하면 제가 마음이 그냥 아파요. 이제 그거는 계획적인 거였어요. 사실은 같이 사는 장애인들이 연탄불 갈아주고 밥을 다 먹여줬는데도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믿고서 가서 밥 먹여주고 연탄불 갈아놓고. 결국 두 사람은 91년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의 대소변을 받고 휠체어를 밀어줘야 하는 힘든 아내의 자리.
그녀는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을 했습니다. 작은 새 방에서 시작한 그들의 신혼. 거기서 그들은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처럼 외로운 장애인들하고 같이 살면 어때요? 같이 산다고요? 당신이나 나나 부모 없이 외롭게 자라서 잘 알잖아요. 돌봐주는 사람 없이 버려진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 건지. 상철 씨와 영자 씨는 외롭게 자랐다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졸지에 고아가 돼버린 영자 씨. 동생들은 고아원으로 보내졌고 영자 씨는 서울로 올라와 식모살이를 했습니다. 그때가 9살 때였습니다. 야, 뭘 빨래라고 했니 너? 어? 깨끗하게 빨지도 못하고 당장 집 사고 싶어서 그래? 어린 나이에 굳은 일을 하고 모진 구박까지 견뎌야 했던 영자 씨. 남들보다 일찍 험한 세상과 만나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아이들을 기저귀 싸르고 산물에다가 그렇게 일어났었어요. 먹을 것이 여유 있게 먹지 못했어요. 밥 한 공기를 놓고 김치하고 먹으면 반은 꼭 남겨야 했어요. 그렇지 많이 먹게 되면 배에 거지가 들었다고 그렇게 하고 그래서 선천적으로 뇌성마비 장애인이었던 상철 씨. 가난한 집안에서 그는 늘 가족의 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가출한 후에 더욱 난폭해진 아버지는 술만 마시면 상철 씨를 괴롭혔습니다. 결국 가출까지 하게 된 상철 씨. 노숙과 구걸을 하며 그가 자리를 잡은 곳은 영등포 시장. 껌파리, 신문파리, 세입 장사 등 안 해본 것 없이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한상철 집사님의 그 영등포 생활은 뭐 거의 짐승의 생활과 같은 그런 생활이었습니다. 손과 발을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 움직여줘야 되고 대소변을 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숙소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큰 박스 안에서 살고 있었던 그런 정도였습니다. 영자야. 이후 양부모를 만나게 된 영자 씨. 그러나 그녀는 끝내 자살을 시도하고 맙니다. 극도의 우울증과 외로움을 견디지 못한 것입니다. 양부모에겐 자살로 보이지 않기 위해서 쥐약을 일주일 동안 나눠 먹으며 조금씩 자신을 파괴해 나갔습니다. 아유 힘들게 사느니 그냥 짧게 살고서 인생 마치자 이런 생각으로 17살 때 약을 먹었어요. 지어주신 집에서는 모르세요. 어머니나 아버님은 제가 음독할 만한 이유가 없었으니까. 근데 제가 사춘기이고 또 마음에 그런 고민이 있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나날이 시력이 떨어졌고 급기야 머리카락까지 빠졌습니다. 병원에선 당뇨병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지금도 날마다 인슐린 주사를 맞고 있는 영자 씨. 저혈당으로 응급실에 실려가기 일쑤입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서 남아있는 가족들이 걱정입니다. 후유증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84년부터는 무릎이 붓기 시작하더니 결국 오른쪽 다리마저 절개됐습니다. 영자 씨가 상철 씨와 함께 장애인들을 돌보기 시작한 것도 그런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이면서부터였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사람들은 상철 씨 부부를 곧잘 찾아왔습니다. 여기가 우리 애 같은 애들 받아주는 거 맞나요? 네, 그런데요. 애들은 줄줄이 있고 하루 종일 애 뒷공무니만 따라다니면서 똥오줌을 받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제발 우리 아이 좀 부탁합니다. 이 새를 어떻게 잡았죠? 가족들로부터도 버림받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장애인들이었습니다. 많이 힘들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어머니가 많이 우시면서 거기다 보내주셨어요. 우리 애기 어떻게 하냐고 여기 와서 제대로 있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다 그러시면서 많이 우셨어요. 그 어머니도 참 그러고 보면 우리 장애인을 두는 어머니들이요 마음이 참 많이 상하고 정말 애태우면서 산 그런 삶이에요.
말조차 통하지 않는 중증 장애인들. 잠시 한눈이라도 팔 때면 종종 예기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니 글쎄 애가 무슨 호라장 벗어가지고 정말 징그러 죽겠어. 아니 진짜 간 떨어져 죽을 뻔했다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 보시다시피 정상적인 아이들이 아니잖아요. 예? 아, 이해나 마라. 여기 집중 좀 나와봐요. 애들 교육 어떻게 시키라고 이런 사람들을 세를 주고 그래. 아니 지들이랑 잘 싸우면 되지. 무슨 능력의 장애인들을 건사하고 난리야? 주제를 알아야지 정말. 맞아. 가는 동네마다 쫓겨나게 일수. 그들에게 장애인들은 결코 반갑지 않은 이웃이었습니다. 거리에서조차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아저씨. 네. 이거 얼마예요? 1,000원이에요. 1,000원. 근데 아저씨, 장사를 하려면 신고라고 해야지. 그거 내 돈이에요. 아주 병신이 돈도 안 해. 이거는 오늘 자릿세로 접수할 테니까 돈이나 많이 벌어놓으셔. 가자. 또 도둑이야! 또 도둑이야! 아, 이 자식이 어디다 대고 도둑이래, 이거! 돈 말라서 안 되겠구만. 야, 이 새끼야. 행상을 하며 생활비를 벌었던 상철 씨. 상철 씨는 불편한 몸이었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장애인들을 돌보기 시작한 지 10여 년째. 벌써 30여 명의 장애인들이 이곳을 거쳐갔습니다. 숱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남모르게 이들을 도와주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3년 전에 한 독지가는 상철 씨 부부를 보고 이 집을 선뜻 빌려줬는데요. 유일하게 쫓겨나지 않고 살고 있는 소중한 보금자리입니다. 상철 씨 부부는 재작년에 또 다른 식구 선실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여고생 미혼모가 맡기고 간 선실이는 뇌성마비 장애아입니다. 지금은 선실이를 누구보다 예뻐하는 아름이. 그러나 식구들이 늘 때마다 투정을 부린 건 딸 아름이었는데요. 엄마 미워. 아름아, 왜? 엄마는 맨날 성기만 이뻐하고 맨날 우리 가족도 아닌 다른 사람들한테만 잘해주고 난 뭐야 신경도 안 쓰고. 왜 삼촌하고 오빠들이 우리 가족이 아니야? 같이 살고 밥도 같이 먹으면 그게 한 가족인 거야. 엄마 이거 좀 벗어봐요. 엄마. 언제 혈당이 떨어질지 모르는 엄마 곁을 지키는 아름이. 이제 식구들이 늘 때마다 투정을 부렸던 아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엄마가 혈당이 떨어져 호흡 곤란을 일으키면 구급차를 부르느니 그것은 어느 식구도 대신해줄 수 없는 아름이만의 몫이죠. 아름이는 그렇게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고 있었습니다. 네, 주로 이분들은 밤에 많이 부르셔요. 많이 오시고 어떨 때는 어떤 날은 또 뭐 2번 이상 출동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좀 많이 돼요. 학교에 있을 때도 엄마 당 안 떨어졌나 그렇게 생각 맨날 하고 어디 갔을 때도 엄마 생각 많이 해요. 당 떨어지면은요 만약에 식구들이 119 전화 못하면요 죽으니까요 많이 걱정돼요. 꼭 나갈 수는 없고. 아직도 행상을 하며 가족들을 책임지고 있는 상철 씨. 몸이 자유롭지 않은 상철 씨가 장사를 하러 갈 때면 영자 씨는 늘 어린 아이를 물가에 내놓는 심정입니다. 발에 맞도록 개조한 낡은 전동 휠체어에 좀약, 땜리 수건 등을 싣고 거리로 나서는 상철 씨. 그러나 거리 곳곳이 장애인들에겐 장벽입니다. 낮은 턱에 걸려 그만 물건이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상철 씨가 주로 장사를 하는 곳은 집 근처 역 주변과 영등포 시장. 용섭이가 장사 준비를 하고 상철 씨는 힘들게 자리를 잡고 앉습니다. 용섭이에게 양말을 벗겨달라는 상철 씨. 장사는 그가 맨발이 될 때부터 시작됩니다. 손 대신 발을 쓰는 상철 씨는 노련하게 발가락으로 물건을 펼쳐놓습니다.
2,000원이요. 물론 돈도 발로 받습니다. 처음엔 좀 무리하게 생각하고 오해를 하는 사람도 덜어 있습니다. 가끔 물건을 사지 않고 돈만 주고 가려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안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얼마인데? 2,000원. 안 돼요. 안 돼요. 아줌마, 죄송합니다. 노력 없는 대가와 동정을 바라지 않는 상철 씨. 결국 아주머니는 돈을 주는 대신에 물건을 사고 갑니다. 고맙습니다. 상철 씨는 도움을 받을 때와 거절할 때를 엄격히 구분합니다. 한편 그 시각 집에선 와니가 땅바닥에 주저앉아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일어나! 정신지체 자폐 증세가 있는 와니. 와니가 가장 좋아하면서도 무서워하는 사람은 영자 씨입니다. 와. 26 나이에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 아직도 기저귀를 차고 있는 와니. 영자 씨는 지난 10여 년을 와니 같은 식구들의 뒷수발을 조용히 해왔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나 잘하라며 장애인이면서 장애인을 돌보는 영자 씨를 비웃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자 씨는 오히려 그 아이들의 곁에 있어 외롭지 않아 행복하다고 합니다. 지금의 제가 우리 장애인들한테도 집착하고 이들을 많이 사랑하고 하는 이유도 제 곁에 아무도 없다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할 때마다 내가 누군가 옆에 있어줘야 되겠고 또 내가 옆에 있어줘야 되듯이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장사를 마친 시간. 그러나 상철 씨는 집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와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들은 무심히 지나쳐버립니다. 학생, 저 잠깐만 바로 이어봐요. 저기요, 아저씨, 저희 여기 좀 한번 올려달라고요? 네. 아유, 올려달라고. 여기다가? 네. 오케이. 내 말을.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상철 씨는 오늘도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들 덕택에 용기를 잃지 않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다 같이 모여 있어야 할 밥상 앞에 우섭 씨와 와니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곳에선 결코 다 같이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먼저 먹은 식구들이 기다리고 있는 식구들을 챙겨줘야 하기 때문이죠. 상철 씨는 가족들이 생기면서 더 이상 발로 밥을 먹지 않게 됐습니다.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가족들로부터도 버림받은 사람들. 그들은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가족을 만났습니다.